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3일 화요일 모닝앤울산 시작합니다. 어제부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선거철마다 울산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로터리 대전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재현됐습니다. 기호 1번의 더불어민주당은 공업탑 로터리에서, 기호 2번 국민의힘은 태화 로터리에서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의 필승을 외쳤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향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의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등 지지자들은 공업탑 로터리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선호 송철호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시당위원장과 전현직 지역위원장 등이 대부분 집결했고, 이재명 후보와 격돌했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중앙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특히 야5당과 시민단체가 이재명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하기로 하면서 진보당 윤종호 의원도 가세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세력 척결을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내란을 우리가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대선을 만들 거냐, 아니면 내란을 일으켰던 책임자들이 다시 정권을 연장하는 내란 연장으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내란 세력 윤석열을 끝장내고 그 주동자 김문수 후보를 이제 끝장내는 그런 선거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은 비스트의 강당에서 울려 퍼진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것이고, 강장 대선 후보 이재명을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선거 직결지인 태화 로터리에서 목청을 높였습니다. 울산시당 주요 당직자와 지지자들이 대거 집결했지만 중앙당의 화력 지원은 없었습니다. 연단에 오른 연사들은 더불어민주당보다 뒤늦은 선대위 조직 가동과 지지율 열세 등의 현실을 극복해 역전의 드라마를 써나가자고 독려했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큰 절로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은 비상식적이고 무도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맞섰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노동부 장관까지 이런 자수성가한 사람, 바로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이 나라가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저희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울산의 영광을 다시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이재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신날 같은 그 희망을 하나씩 모두 모아서 저 잡범 이재명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여일간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양당 대선 후보가 같은 날 울산을 찾아 시민들의 표심을 파고들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후 6시쯤 롯데백화점 광장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보다 앞선 오전 11시 울산 중구 중앙시장에서 울산 유권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울산시 김성명 교통국장 등 불경 3개 시도 교통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어제 오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울산 양산 부산 간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3개 시도 대표들은 어제 방문해서 비수도권 공동화로 인한 지방 소멸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철도 중심의 빠르고 편리한 광역교통망 확충이 필수적으로 760만 명이 거주하는 울산 양산 부산 간의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습니다. 이번 광역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KTX 울산역을 출발해 양산 웅상을 거쳐 부산 노포역까지 연결되는 사업으로 지난 2023년 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됐으며 오는 6월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시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러시아산 소방 헬기의 부품 수급 해결 등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산 소방 헬기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공 의원은 러시아산 헬기는 국제 제재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헬기의 정비와 운영에 차질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산 헬기의 도입을 통해 부품 수급의 안정성 보장과 소방작전의 연속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산 헬기 도입에 대한 울산시의 검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울주군 온산 삼평리 일원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찬반 기자회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산읍 주민대표일동이라는 이름의 단체는 어제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평리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 매립장 설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온산읍 폐기물 매립장은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울산 산업계의 현안인 매립장 부족 문제 해결에 일조한다는 관점에서 매립장 설치를 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립장 추진 반대 공동조직위는 산업 폐기물 매립 예정지에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는 중요한 생태보고로 대다수 주민들이 매립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부터 오늘 16일까지 코트라 울산지원본부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아세안 종합시장 개척단을 파견합니다. 이번 시장 개척단에는 현지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선정된 다누비와 태성산업 등 지역 소비재 분야 11개 중소기업이 참여했으며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을 방문해 바이어와 1:1 수출 상담을 갖는 등 아세안 시장 진출을 모색합니다. 울산시는 이번 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식품과 생활용품, 화장품 등 소비재를 다루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사업화와 수출 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어업인의 소득 격차 완화와 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들에게 직불금과 어민수당을 지급합니다. 수당 신청 기간은 어제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어선원 직불금은 내국인 어선원 가운데 1년 중 6개월 이상 연근해 어선 소유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한 경우 1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또 어민수당은 올해 1월 1일부터 계속해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수산 공익 직불금을 받는 어민을 대상으로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울산도 예외는 아닌데요. 유니스트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유미래 전략원을 설립하고 어제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안예린 기자입니다. 날이 갈수록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올해 1분기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6명이 더 줄었습니다. 이 같은 인구 유출을 비롯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니스트가 지역 맞춤형 정책을 연구하는 전담기구 유미래전략원을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동남권의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는 물론 주거와 복지, 교육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인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과 고급 인재 유치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관계기관에 제안합니다. 청년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주로 이제 많이 집중이 되면서 출산율도 같이 이렇게 진단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을 혁신하고 신산업을 발굴하고 도시를 계획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른 네트워킹을 하겠다. 전략원은 정책기획조정팀과 미래발전정책센터와 연구개발기획센터 등 모두 4개 센터와 13개 분과로 운영됩니다. 특히 유니스트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 연구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역 문제에 대해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만큼 울산시는 전략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인구 구조도 급변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을 통해서 능력도 키우고 또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그런 미래 전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래에너지. 전략원은 주제와 관련한 포럼을 열고 울산의 주요 산업인 석유, 화학 등의 현 상황을 분석한 뒤 향후 발전을 위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문을 연 유미래전략원이 울산의 발전과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안예림입니다.
유니스트와 고려대학교가 전략기술 분야 공동연구와 인재교류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대학은 공동 시드펀드를 통한 전략기술 분야 연구 협력과 AI와 에너지 등 두 대학의 강점 분야를 공동 연구하고 강의와 학점 교류, 공동 지도교수 제도 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제19회 울산 자동차의 날 기념식이 어제 오후 울산 테크노파크 자동차 부품 기술연구소 컨퍼런스홀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자동차 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울산 자동차 산업에 기여한 기업인과 근로자 등 11명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으며 울산과학기술원과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나서 미래자동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기업 대응 방안에 대한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울산 자동차의 날은 지난 1999년 5월 12일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누계 1000만 대를 돌파한 것을 기념해 제정돼 2007년부터 매년 기념식을 열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H콘서트 나우가 지난 11일 울산 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자동차 임직원과 시민 등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시간 동안 사전 공연과 함께 가수 이승철과 인기 아이돌 오마이걸 등 인기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제1회 울산시 체육회장배 유관기관 풋살 대회가 지난 10일 문수월드컵 경기장 풋살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대회엔 지역 8개 언론사와 울산시청, 기업체 직원 등이 팀을 이뤄 참가했으며 조별 예선을 거쳐 준결승전부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KBS 울산과 UBC 울산방송이 우승과 준우승을, JCN 울산중앙방송과 울산 MBC가 공동 3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울산메일은 페어플레이상을, 울산신문은 733공상, 제1일보는 화합상, 경상일보는 우정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울산 장승포에 있는 한 무허가 건물이 무너진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당 부지를 포함한 일대를 대상으로 재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완료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장승포 일대 관광 개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치된 흉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라경훈 기자입니다. 건물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은 일부 물에 잠긴 채 방치돼 있습니다. 식당 통로에는 생활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관광지를 둘러보고 해산물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도 예상치 못한 모습에 당황합니다. 좀 깨끗하게 하라고. 여기 너무 추덥다고. 요새는 이런 데가 없다고. 들어보면 안 몰락한단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내라도 들어본 곳에 가면 겠습니까? 이 일대에 들어선 가게는 모두 20여 곳. 지금까지도 일부 가게들은 여전히 영업을 이어오고 있는데 모두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제가 되는 이 부지는 국유지로 소유권은 해양수산부에, 관리권은 울산항만공사에 있습니다. 해수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이 일대를 재개발할 계획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개발할지 그 품목과 그 품목에 따른 물동량 수요가 나와야겠는데 구체화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개발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국가라 이렇게 다 보상이든 그 어떤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한편 남구청은 장생포 일대에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 개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완료 시점은 2027년. 회센터 재정비보다 3년 빠릅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객들은 열악한 환경과 위생 문제를 고스란히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는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이미지라든지 이런 위생 문제라든지 그런 환경 그런 저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생포 지역을 전체로 통했을 때는 안 좋은 거는 맞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 잘 전달을 해가지고 어떻게 또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 밖에도 장생포 곳곳엔 흉물들이 장기간 방치돼 있습니다. 대표 관광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재개발뿐 아니라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어제 울산 곳곳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30여 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33분쯤 북구 상안교차로에서 경주에서 울산 방면으로 주행하던 대형 버스가 SUV 차량을 들이받아 버스와 SUV 차량 운전자와 승객 등 28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27분쯤 남구 동서오거리에서는 4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트럭과 승용차 등 3대를 들이받아 운전자 등 6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2명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중구 황방산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중구 장현저류지에서 서식하던 새끼 두꺼비들이 떼를 지어 황방산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올해 들어 처음 포착됐습니다. 새끼 두꺼비들은 첫 이동 후 약 2주간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 황방산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기간 황방산 두꺼비 봉사단은 새끼 두꺼비들이 로드킬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과 보호 활동을 벌입니다. 중구청은 두꺼비들이 이동하는 시기에 장현저류지 주변을 오가는 차량의 경우 속도를 늦추는 등 보호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5월 한 달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배움의 숲 질문 캠프를 운영합니다. 이 캠프는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수업 혁신 정책 중 하나인 질문이 있는 수업을 현장으로 확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합니다. 지난 10일 시작해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배움의 숲 질문 캠프 1, 2개에는 지역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100명이 참가합니다. 상대 여성이 거부하는데도 하루에 90번 넘게 문자를 보내고 집까지 찾아간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년간 알고 지낸 40대 피해 여성에게 호감을 표했다가 거절당하고도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 92차례 문자를 보내고 집 앞으로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